우한 폐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현재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가장 급변하고 있는 분야가 이 금융 디지털 화폐 인프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국내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대면 거래나 지폐와 신용카드, 혹시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얼마 전 중국의 인민은행이 코로나19 집중 발병제 화폐를 수거해서 이것을 폐기하거나 소독하기도 했고요. 화폐 지역 이동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폐를 소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이 여러 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폐보단 카드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섬유나 지폐 등은요, 미세한 구멍, 즉 다공질이 많아서 신용카드나 동전같이 딱딱한 표면에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자면 뉴욕 장로병원의 임상 미생물학자인 수전 휘티어 박사의 실험실에서 지폐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전파 매개체는 아니지만 카드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클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휘티어 박사는 감염자가 카드에 기침을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계산대 너머로 건네준다면 전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폐 소독이 코로나19 감염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 지폐와 카드의 전염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죠. 영국 레커스 대학 바이러스 전문가 무함마드 무니르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오염된 물체를 통해 다소 확산되기는 하지만 지폐에 있는 바이러스 생존 지속 기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지폐에서 17일간 생존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지폐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직접적인 사례는 여전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감염 전문가들 역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시간과 환경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자면 지폐나 카드를 통한 감염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염이 되는 주요 감염 경로는 카드나 지폐가 아닌 손이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얼토당토 않게 지폐와 카드를 전염 매개체의 중심적인 역할로 선전을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들은 현재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통한 감염이 매우 우려되니 안전한 디지털 결제를 써라. 자, 지속적으로 우한 폐렴의 공포심을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대면 결제를 피하게 유도하고 디지털 결제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유도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화폐를 통한 감염 우려를 지속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안내서를 각 지역 은행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유의사항은 대략 이랬습니다. 화폐 발행 수납 교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가급적 비대면 결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코로나19는 특히 금융서비스 지역을 상당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자꾸 신종 코로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의 사스와 메르스 사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저들이 미디어로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했지만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죠. 결국 미디어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했고요. 사람들은 은행에 직접 들리는 대신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한다든지 디지털 결제를 활용해서 신용카드 등의 간접 접촉을 피하는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게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금융위원회 소식에 따르자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의 모바일 뱅킹 앱과 핀테크 업체의 간편 송금 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급증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날마다 수백 명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염자의 동선 파악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현재 산업계 곳곳에서는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짐에 따라서 금융 소비도 대면 금융에서 비대면 금융, 즉 디지털 금융의 양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의 공포로 바뀐 것은 금융 거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결제 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실물 신용카드의 위생을 우려하면서 간편 결제 앱 사용을 생활화하자라는 취지의 글들이 현재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계산원과 소비자가 카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서로 찝찝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분위기가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를 핀테크 업계 호황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런 국내 현상들을 냉정한 의미로 보자면 상당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번 우한 폐렴이 의도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라면 한국과 중국의 핀테크 인프라가 코로나19로 자연스럽게 안착될 때까지 제약사들의 치료제가 현재 개발이 되었어도 치료제 보급을 당분간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끈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면 결제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흐름으로 흘러갈 때까지 말이죠. 자, 사실 핀테크의 간편 결제와 송금 서비스는 첫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사람들이 한번 적응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결제의 편리와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정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연준이 중국의 핀테크 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디지털 결제에 적응하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더라라고 예측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감히 예측을 한번 해볼건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중국과 한국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때쯤 코로나의 공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현재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공포의 확산과 백신 치료제 그리고 디지털 결제의 타이밍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계획적인 전염병 사태라면 분명 제가 말씀드렸던 저 세 가지가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타이밍을 맞춰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흘러가야지만 비대면 서비스 특화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그 수요층을 넓힐 수 있는 모멘텀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공포의 타이밍의 흐름 중 하나를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조용히 터지고 있던 2019년 12월 27일에 한국은행이
2020년에 개발할 중앙은행, 즉 디지털 화폐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전담 연구 조직을 만든 이유는 중국과 유럽이 바로 디지털 결제 발행에 적극적인 상황인데 한국도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국은행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금융시장 여건상 중앙은행, 즉 디지털 화폐 발행의 필요성은 떨어진다라고 그동안 밝혀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IS 또한 지금껏 그렇게 고집을 해왔었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 한은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디지털 결제의 필요성을 두둔하면서 연구 조직을 개설했다라는 거, 그것도 코로나 사태가 조용히 터지는 12월 달에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중국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디지털 결제 연구 조직을 텐센트를 통해서 개발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국과 한국이 거의 동시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결제의 연구 조직을 개설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쯤에서 일단 잠시 넘어가 보고 중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중국 역시도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빌미로 해서 현금 대신 전자결제 시스템을 공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사용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제시키고 있고요. 대신 전자결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바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 지불 과정에서 바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알리페이와 텐센트페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명분으로 인해서 이전 스마트폰이 없이도 미리 등록한 얼굴을 무인 점포나 ATM 카메라에 비치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는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포와 중국 정부의 반강제적인 권고로 인해서 중장년층들도 디지털 결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이 디지털 결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화폐나 결제 시스템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가나 정부에 의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자면 중국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후한성 내의 여러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발열 증상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중국이 포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해열제와 기침약을 구매한 중국 시민들도 함께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중국 정부는 조사에 앞서 언급된 환자들의 동선과 시간,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파악을 했는데 이 환자들의 이러한 정보는 바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와 위챗을 통해서 수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현상을 보았을 때 디지털 결제는 분명 개인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나와버린 것이고 분명 우리의 개인 정보와 물품의 구매 루트 등을 사전
조사 없이 사전 허가 없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듯 코로나19 사태가 터짐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상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 자, 문제는 이것이 비단 중국과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열심히 넓혀 나가고 있을 때 미국은 저들의 디지털 결제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인 디지털 달러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지털 달러 발행의 근거를 하나로 제시하자면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에서 근무 중인 라엘 브레나이드 이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2월 초에 우한 폐렴 사태가 한창 터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이 사람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산 원장 기술의 잠재력 및 디지털 화폐에 사용될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는 결제 수단을 완전히 변화시킴으로써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가치와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라엘 이사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 역시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화폐 발행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자, 실제로 2018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암호화 화폐 컨퍼런스에서 우리 연준은 디지털 화폐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출시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연준도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리브라는요, 페이스북이 3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되던 가상의 화폐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커버그가 유럽 금융권들과 만나서 여러 번 미팅을 가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연준이 만일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민간 기업의 이 화폐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지금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벌써 2, 3년 전부터 바뀌었어야 될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신종 코로나가 터진 지금이어서 갑자기 그 의도와 생각이 바뀐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즉 BIS가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자면 조사 대상의 10%가 넘는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3년 내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디지털 달러를 기축으로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바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준비통화로서 대체할 계획을 노골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중심의 축은 디지털 달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자면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 일본, 미국, 영국, 중국, 한국 이 5개 나라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요, 아무리 우연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5개의 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서로 합의하에서 열심히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보자라는 이런 암묵적인 어떤
이 동의가 없이는 절대 추진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결제와 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다름 아닌 영국이고요. 이 영국에서는 자신들의 미국과 영국의 이 투자 금융 기업을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을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진 이후로 급속도로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바로 스웨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요, 이러한 영국 총재 언론의 공표에 발맞춰서 액센추어와 제휴를 해서 비영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은 바로 릭스방크라는 중앙은행과 미국 달러, 디지털 달러를 현재 연준과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액센추어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화폐 이크로나를 2019년 12월 16일 즉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개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2월 말에 스웨덴에 직접적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이 액센추어라는 기업을 통해서 현재 스웨덴의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테스트 베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조만간 이것이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퍼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핵심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매개체가 바로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현재 스웨덴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테스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 즉 디지털 달러를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이 이렇게 디지털 달러를 빠르게 현재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달러가 미국의 강력한 정치, 경제력의 힘을 보태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축통화의 매력을 잃게 된다면 미국의 정치와 경제력의 힘이 축소된다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글로벌 무역의 대부분이 바로 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 거래를 통해서 이 각국의 나라들은 바로 달러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즉 달러를 계속 무역과 수출을 통해서 계속 회전시켜서 지금까지 경제 리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이 경제가 운영이 됐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수출을 통해서 미국의 자금, 즉 달러가 미국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풀려나가고 다른 나라에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는데, 달러를 찍어내는 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나라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발행과 세수를 웃도는 부채와 자금을 바로 이 국채 하나로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경제를 끌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달러를 만약에 미국이 특정 나라의 환전을 제한해 버린다면 그 어떤 나라도 달러의 제재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무역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까지 이 같은 달러 경제 제재 수단의 힘을 지금껏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달러 패권을 미국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빠른 디지털 달러를 개발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발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나라들이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스템이 결국 전 세계의 물류 허브 센터망으로 퍼지기 시작을 할 건데, 이 물류 센터의 허브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 당연히 먼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수혜를 입어야만 하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가장 먼저 추진될 나라들이 바로 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이 아마 추진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현재 아시아가 새로운 4차 산업의 물류 허브 실크로드라고 현재 불리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부터 디지털 시스템이 활성화돼야지만 전 세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발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기축통화를 달러의 힘으로써 사용을 해왔고, 영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지금까지 은행을 거의 점유하다시피, 글로벌 은행을 점유하다시피 움직이던 금융국가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의 이 노골적인 계획은 이들이 현재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언론에 참 정신없이 떠들고 있던 시점인 2020년 1월에 유럽연합과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룹을 설립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빠져있는 이유는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들, 즉 6개의 나라들,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는요, 이 디지털 화폐를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 연구 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BIS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우연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현재 지금 시스템을 사람들 몰래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전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종 코로나가 너무나도 요긴하게 저들의 입맛에 맞게끔 현재 이용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신종 코로나, 즉 우한 폐렴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일환을 노골적으로 직접 지시를 이행했던 곳이 다름 아닌 BIS, 즉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국제결제은행, 즉 BIS는요, 우한 전염병 사태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혁명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침서와 이행서를 가입된 각국의 중앙은행에 보냈습니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 모두가 아시겠지만 치외법권, 즉 어느 나라의 법에 제재를 받지 않은 국제은행입니다. 자, 이러한 은행이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각국의 바젤 기준 지침서도 바로 BIS가 이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 지시하는 지침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BIS는, 즉 국제결제은행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해서 이 국제결제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BIS에 대한 이 기관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최종적인 꼭대기에는 미국과 영국, 그 다음에 BIS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나라가 가장 큰 원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런 의심은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 그 세 개의 조건의 타이밍을 잘 맞춰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시 빌 게이츠가 나오네요. 이 빌 게이츠의 전염병 가상 프로젝트에서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 적용 현상에 대한 흐름의 결과도 이미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의 전염병 가상 프로젝트는요, 금융, 경제, 주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현재 테스트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염병만 보고 전염병 사태에 대한 흐름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염병 사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다 가상으로 프로젝트를 한 연후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단 저들이 원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즉 진짜로 INC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전염병 예언, 이것도 솔직히 전염병 팬데믹 프로젝트로 인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저들이 입을 맞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저들이 얻은 것은 일단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전염병 백신 접종의 명분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화폐 통합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발빠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단일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저러한 시스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득을 다 얻는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필수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더욱 크게 확장시켜 가고 있고요. 한국 역시도 그 시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이 또 다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축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요. 또 금융을 다시 한번 장악하는 그러한 이득을 얻어가겠죠. 자,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백신을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저들이 원하는 이득을 다 케이크를 한 조각씩 다 가져가서 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가장 큰 명분은요, 여러분들, 일단 단일 화폐입니다. 화폐를 통합하는 거죠. 자, 국가별 종이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국가 간의 환율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걸 우리가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통화가 현재 기축통화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신용상의 문제점들, 결국 달러라는 종이 신용화폐의 단점들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거품이 발생을 했고요. 발생한 거품이 터지면 그 즉시 경제의 위기가 촉발되면서 지금의 우리처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 반대로 달러를 인쇄하는 미국은 끊임없이 달러를 찍어내게 되죠.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지출해야만 글로벌 경제를 겨우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이 계속 되풀이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악순환의 고리는 길어지고 더욱더 침체의 국면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경제 공황은요. 실물 경제가 악화되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뉴스나 미디어에서 실물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개뻥입니다. 뭐냐? 바로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조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경제 공황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달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모든 국가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요. 그래서 저들이 열심히 그룹을 만들고 디지털 화폐 그룹을 만들고 디지털 화폐를 빨리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이러한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금과 은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지닌 세계 단일 화폐를 사용했던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로 현재 묶여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운영해 왔고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자, 사실 단일 화폐는요, 금융가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돈의 통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일 화폐의 금융 통제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단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즉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유대 금융 패권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과거 유대인들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흐름을 발빠르게 캐치를 했었죠. 그리고 금을 화폐로 진화시켰고요. 그에 맞는 금융 기법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개발해 오면서 이 유대인들은 현재 금융 패권을 손아귀에 쥐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금융 통제권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채 그리고 수습할 수 없는 달러 버블의 시기가 서로 맞부딪히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화폐의 진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즉 모든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세계 단일 전자 화폐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저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일 화폐, 세계 단일 화폐는요, 아까 앞서 말했던 6개 국가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 그룹, 즉 미국 달러와 유로와 엔화, 위화나만 디지털 화폐로 통합만 시켜도 나머지 수많은 잘 자란 국가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 단일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디지털 화폐와 우한폐렴 사태 이 두 가지, 즉 이 사태를 잘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마도 우한폐렴 사태가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결국 우한폐렴 사태는 질병의 공포를 통한 백신 개발의 명분과 저들이 원하는 세계의 단일 화폐 출현, 그리고 그 단일 화폐를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두 가지 매개체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시행해 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여지고 있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주크버그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 자,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왜냐? 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현혹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자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태가 어떤 사태냐, 바로 조국 사태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스포라이트가 비치는 미디어 라이트에서는 너무나도 올바른, 즉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스포라이트가 꺼진 그의 사생활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었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진짜 인류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가 보고 있는 저들처럼 자신의 행실을 미디어나 스포라이터에서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영웅들은요, 사실상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날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진정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란 이야기죠. 자,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신뢰했던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단편적인, 즉 멋진 업적의 스포라이트에만 집중하고 그 사람의 인물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케이크를 다 잘라 먹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깨달은 성인군자, 즉 성인군자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든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일수록 그 가진 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각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의 이유 없는 선행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